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김복수 정호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3월 9일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은 그 노동 공약을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공약집은 어디서 지금 구하셨나요? 네, 탑 시크릿 아니고요.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윤석열 당선인 그 공약집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노동 공약 그 전체적인 한번 개요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공약 자체에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전체 공약에 키워드가 있는데 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노동 공약을 보시면은 제목이요. 노동 공약이 아니라 노동 개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징인데 공약 내용은 주로 4가지로 정리가 이제 되는데 첫 번째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실현하겠다. 두 번째는 그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로 이제 변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근로시간 선택지를 이제 다양화해서 시간 선택제 정규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공약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공약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네, 내용이죠.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로시간 유연화.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노동관계 법령들이 그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다소 좀 경직돼 있고 그렇죠. 유연성이 떨어진다 좀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연한 그 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아시죠? 네. 그 사무직이나 연구직에 적용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 단위 기간이 지금은 1개월을 기본으로 뭐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1년으로 좀 확대하겠다. 네. 그런 골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간 단위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한 만큼 보통은 이제 수당으로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 대신에 휴가로 쌓아서 내가 언제든지 이제 휴가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또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실 때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이 전환이 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장근로 관련해서 특례 업종이나 또 특별 연장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범위에 그 스타트업을 포함시켜서 연장근로 시간 이제 한도 예외를 이 스타트업에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은 전문직 직무라든지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뭐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이그젬션 개념을 좀 적용해 보겠다라는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 예. 특히 저는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한다면 예. 뭐 계절적으로 이제 바쁠 때 그리고 한갈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사무직 근로자들도 자기가 연간 스케줄을 짜서 네. 근로를 하게 되고 네. 그렇다면 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근로시간 통장 만드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이렇게 적립해 놨다가 네. 내가 필요할 때 또 휴가로 쓰는 그런 제도인데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첫 번째 공약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공약은 상생의 노사관계인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공약집 보시면은 배경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노사관계 보시면 갈등, 대립 뭐 이런 키워드가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소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은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노사협의회에 보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로자위원을 이제 뽑을 때 투표로 이제 선출되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고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는 과반수 노조가 이제 지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근로자의 이제 대표성을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겠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원하청 관계가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공동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 다음에 1월에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습니다만 공공부문 그 노동이사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월 11일 날 통과가 돼서 아마 7월 정도부터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도 그와 이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공무원이나 이제 교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제도, 이 제도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나 이제 교원 노조 같은 경우는 타임오프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근데 1월에도 환노위까지 통과는 됐지만 이제 본회의 통과는 안 됐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부분을 지지하니까 임기 중에는 뭐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 적용에 관해서는 엄중한 이제 법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뭐 근로자 측이든 또 사용자 측이든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관련해서 강화를 해서 노사관계 전문가를 조정 상임위원으로 뭐 앉히는 등 강화를 많이 하겠다. 다음 공약은 임금체계 개선이에요. 네. 어떤 공약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키워드 자체가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로 개선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연공 중심의 이제 임금 체계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청년도 고용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기 퇴직을 해버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배경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연공보다는 일의 가치와 또 성과를 베이스로 한 임금 체계로 전환을 해서 좀 더 공정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될 때 이 절차 측면에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이제 하겠다. 그리고 직무별로 임금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서 시장 임금이 직무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공약을 내놓고 있네요. 네, 이 임금체계 개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연공급의 형태, 그런 임금체계를 갖는 문제가 좀 심각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네. 직무 성과급의 형태로 이제 변화되고 네. 그에 따라서 직무 가치의 반영 그리고 성과 가치의 반영이 되는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약은 시간 선택적 근로자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자,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선택형 정규직 시행을 통해서 근로시간 선택지를 다양화하겠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짧게 일하지만 고용 안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그 고용 안정도 보장하면서 뭐 육아라든지 모성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그런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유연성을 주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이지만 정규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약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참 궁금한데요. 그에 대해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공약과 국정과제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역대 정권의 공약과 국정과제 그 일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 현실화되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정과제가 또 명확하게 나오면은 저희가 영상을 한번 더 찍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관건은 오늘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공약이 국회 입법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를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쉽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의문이죠. 그렇죠. 법률의 변화를 네.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입법이 쉽지 않다면 네. 이 공약 실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노동 공약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인사관리의 변화를 계획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